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회 간접 자본을 의미하는 SOC 예산은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산출이 돼야 도로공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게 상식인데요. 최근에 SOC 예산 투입이 지연되면서 국가 손실이 눈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부실 시공의 원인이 SOC 예산 투입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소홀에 있다. 이런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서 공기가 연장돼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네. 또 그런 현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느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비용 증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국도 현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6년 이상 공기가 연장된 것을 나타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SOC 예산 투입 미진에 따른 국도 공기 연장 실태 자료에 따르면요. 2000년 이후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전국의 일반국도 사업장이 총 67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예를 들어서 네. 보신 바와 같이 경기 지역에 자금부터 회천 간의 국도 3호 우회도로의 경우 총 사업비는 1,843억 원. 하지만 공기가 연장되면서 22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늘어났죠. 지난 1999년 5월 착공 들어가서 2004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예산 부족에다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10년이나 지연돼 현재 편도 1차선만 임시 개통된 상황이죠. 네. 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국도 39호 우회도로에서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을 잇는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방산에서 하중간 도로가 작년 9월 28일 부분 개통되었지만 총 사업비보다 16억 원 더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도로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를 두 가지만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전국적으로 다른 국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도 나름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부 관계자가 분석을 했어요. 네. 일단 공기 연장에 따라서 늘어난 이 사업 기간만 해도 총 233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건당 3.5년이 늘었고요. 이에 네. 따라서 증가한 사업비는 2,451억 원 달하는 것을 집계됐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SOC 예산이 제 시기에 투입되지 못해서 공기가 늘어지는 것은 장기 구상 없이 공사가 시작된 후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거나 사업 계획 당시 선심성 예산이 쓰여서 이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거 익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라는 그리고 공기가 연장되면서 자재가 노후되면 것은 물론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국토부 관계자는 익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SOC 예산 투입 지연과 부실 시공 간의 연계성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네. 이게 뭐 예산만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 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인명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방화대교 상판 추락 사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달 연결도로 상판이 무너지면서 2명의 목숨을 잃은 서울 방화대교 참사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 확보 난항으로 공기가 엿가락처럼 늘어졌다라고 언론에서 비판하거든요. 네. 인재였다라는 것이죠. 당초 2005년에 착공해서 200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는 보상 지연 등의 원인으로 2007년 초에서야 공사가 시작됐고요. 하지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 방금 보셨지만 세부 계획이 2008년 확정되면서 설계 변경을 위해서 2년 가까이 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마곡 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 또다시 멈췄다가 지난해 초 멈췄다가 이제 지난해 초 들어선 거죠. 공사 재개된 거죠. 네. 사업 착수 이후 7년 9개월
이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공기에 쫓긴 나머지 공사를 서두르게 되었고요. 이것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재라는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들어도. 이런 상황에서 정작 그 현장의 건설 관계 그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국토부 관계자, 익명으로 이야기한 관계자의 분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이루어진 SOC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손실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데 예산 투입이 들쭉날쭉 공기가 늘어날 경우 더 큰 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 교량 등 주요 SOC 투자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네.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잦고 예산 낭비 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업 예산 확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갈등이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핵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시공사는 인력과 비용을 그대로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부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심 고백이죠. 네. 예, 공기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화대교 참사 같은 이런 일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좀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빨리 이 착공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간 뒤에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요. 예. 당초 이 보도를 한 서울경제 기자들에게 익명의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과 공식 해명 자료는 다르더라고요. 이 관계자 증언과 국토부에서 나가는 공식 해명 자료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국토교통부의 간선도로과 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통해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관계자의 익명의 관계자는 그냥 개인 의견이고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토교통부는 어제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낸 국토 해명 자료에서 한정된 재정 여건상 SOC 사업의 예산 투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돼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인정하고요. 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실 시공이 발생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의 경우 구조, 재료 등 하자, 인력 장비 등 시공의 문제, 관리, 감독, 미흡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지 공기 연장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라고 저한테 어제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SOC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 사업비 2013년 21조 7천억 원, 1.6%인 연간 3,500억 원 수준이지 연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은 맞지만 이 원인 때문은 아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일단 이 SOC 예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또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다.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견 맞는 말입니다. 예. SOC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 끼어드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이런 예산 정확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지역에 SOC 사업의 예산이 깎이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원과 주요 상임위원장, 간사 등 10여 명이 이거 인터넷에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정부 예산에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2조 원 이상 끼워 넣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네. 이건 불법이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이죠. 예, 근데 이런 행태, 60년 동안 자행되어 오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을 내주셨네요. 모든 사항들이 이 시민들이 감시하는 데서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복 68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애국 열사들 과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애국지사 묘역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이거 준비하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준, 신익희, 이시영, 김창숙, 신숙. 이게 다들 역사책에서 한 번쯤 이름 들어본 이름들이거든요. 네, 네. 1907년 고종 특사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조선의 독립 만천을 외치고 순국한 이준 열사. 그리고 한일 합병이 되자 일가족 40여 명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요원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 3.1운동을 이끈 뒤 임시정부 초대 법무부 차장을 지낸,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신익희 선생, 유림을 대표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김창숙 선생, 독립군 참모장이었던 신숙 선생 등의 묘역이 잡초가 그득한 채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애국지사들, 이제 독립추사들의 묘역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분들의 잠드신 위치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수유지군의 삼각산,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산 옛날 네, 이름이죠. 네.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입니다. 근처에 국립 4.19 묘지가 있고요. 1997년 국립묘지로 승격된 이후로 4.19 묘지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4.19 묘지 주변의 삼각산 기슭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유공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제2구간 순례길에 애국지사 묘역을 알리는 안내판은 잘 돼 있어요. 애국지사 선생들에 대한 안내판도 잘 정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막상 묘역 주변은 잡초가 우거져 있고요. 심지어 수풀이 웃자라서 봉분을 덮어버린 곳도 있고요. 게다가 묘역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계곡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니나노 노랫가락에 어수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독립 6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쌩얼입니다. 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국지사 묘소들의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까닭은요. 관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얘기인데 네. 삼각산 애국지사 묘역에 잠든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이 만들어진 1965년 이전 타계하신 분들인데요. 국립현충원이 조성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후손들이 또 끊기면서 몇몇 묘소는 방치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묘소 인근의 고성방가나 야영 등에 단속하지만 묘소를 관리하는 것은 보훈처의 몫이다 라고 밝혔고요.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주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강북구청이 발벗고 나섰다고요? 네, 강북구청 이수참에 박수 한번 줘야 돼요. 네. 보훈처가 손을 놓은 사이 관할구청이 강북구가 애국지사 묘역 관리를 위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2010년부터 수유동 및 우이동 삼각산 자락 50만 제곱미터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 묘역을 사적이나 국립묘지에 준하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행히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이준열사 묘역을 비롯해서 이시영, 김창수, 신익희, 손병희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묘역은 관리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북구가 예산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압니다. 예산 문제로 여전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또 2013년
68주년 광복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참 이 후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또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애국지사를 모시는 이 2013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역사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호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